미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CPI 지표가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수치가 잘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강후약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주말장까지 쭉 밀고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변수는 있겠죠. 자, 어쨌건 기술주들이 크게 상승해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분위기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의 실적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전체적인 경기 동향이라든지 분위기가 많이 회복되는 경우들로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에 따라서 경기 회복, 경기 전망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닝 시즌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상승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정책을 딱 못 박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가닥 이런 부분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무위에 출석하는 금융위원장과 금융부위원장,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뭐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네, 미국장이 크게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영향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기술주들,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가 한 6% 올랐죠. 그리고 뭐 IT 관련한 종목군들,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은 7년 만에 최장기간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냥 다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대감을 또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된다면 뭐 일단은 공매도를 쳐놓은 것에 대한 어떤 손실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제 환매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환매수죠? 환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면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네, 다우지수는 1.4%나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2.37% 급등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요, 1.9%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뭐 그냥 계속 급등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잘 올랐죠. 그래서 분위기가 일단 우상향적으로 지속되고 있고요. CPI 지표가 개장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양시장 모두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 CPI 지표라는 것이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해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CPI 지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험 선호 심리를 큰 폭으로 개선시켜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얼마큼 나왔길래요? 네, 10월 CPI가 지난달과는 비슷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 물가가 지난달보다는 더 오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3.2% 정도 되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3.3이 예상치였죠. 그 전달에는 3.7이었고요. 네, 이번에 예상치는 3.3, 그 다음에 실제 발표치는 3.2. 0.1밖에 안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온 거고요. 네, 저기 전달 비해서는 훨씬 많이 떨어진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크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2%대 진입도 가능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근원 CPI 같은 경우는 4.1보다 더 떨어졌어요. 예상치가 4.1이었는데 4.0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지난달에는 4.2 정도, 4.3이었나요? 4.2나 3 정도였는데, 하여튼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4.0. 그러면 다음 달쯤 됐을 경우에는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도 3%대 진입이 가능하다. 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연준이 절대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게 된다면은 그냥 CPI 같은 경우는 2%대 진입, 이 핵심 근원 CPI 같은 경우는 3%대 진입,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이제는 물가와의 전쟁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동안 우리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쟁도 많이 있었지만 물가와의 전쟁이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금리를 같이 때려 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부담감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이런 것에서 완전히 탈출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시장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2022년도에 어떤 하락 부분은 최소한 돌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네, 라고 생각한다라면 3,0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무난하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장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뭐 불안감도 있고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3,000포인트 이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에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은요,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이야기한 내용을 좀 빌려보면 연준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네. 글쎄, 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275 베이시스 포인트 가량을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2.75 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뭐 베이시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베이시스라고 얘기하지? 왜 베이시스 포인트를 자꾸 쓰는데요. 좀 헷갈려요. 우리는 이런 거랑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2.75 네, %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뭐 일단 금리 인하의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고요. 무려 11번에 걸친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도가 금리 인하의 본격적인 상황이 좀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해드렸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나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 경기의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경기 부양이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이 불타는 네, 그런 모닥불이나 이런 불 붙는 데다가 이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다 돈을 더 막 집어넣어봐요. 사람들의 소득이 더 늘어나봐요. 네, 살기 좋은데 더 잘 살으라고 돈을 막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백수 시절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한 1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내가 취업을 했어.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이 한 200만 원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100만 원씩 주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줘. 그럼 어떻게 돼요? 확 그냥 삶이 편해지겠죠. 생활이 아주 그냥 네,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놀고 있어서 근근히 살아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뭔가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수입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상황일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네, 상승 사이클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는데, 그게 바로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거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 안에서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뭐 전쟁도 종료가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멋진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어쨌든 물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이제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장세를 연말까지 또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말들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2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더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면, 즉 단기 국채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정상화되는데 일조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채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보험주나 이런 쪽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정도고요. 기술주들에게는 아주 호재가 되었죠. 그래서 뭐
알파벳이나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는 6%나 올랐어요. 중국 쪽에서 뭐 전기차 가격도 올린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올라가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요. 뭐 기술주뿐만 아니라 그냥 대부분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도 올라가고 뭣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어제 조금 올라간 감은 있었습니다만 추가 상승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전기차 관련한 부분이나 기술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라가 주면서 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약간의 저항대까지도 남아 있었죠. 거기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증시는 2500포인트에 바짝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수준으로 들어오는 그런 강세 흐름을 더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같은 날은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움직임이 더 진행될 수 있다라면 코스닥 쪽 상승 랠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뭐 일단 경기가 좋아진다, 뭐 기대치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쏠림 현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어제 많이 올려놨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선반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주가가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나 전체적인 종목들 움직임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뒹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흐름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저항대를 완전히 벗어나고 시장 분위기가 상승으로 완벽하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 되지 않을까. 어제도 좋았지만 오늘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40조 원에 육박했다. 실적 상승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기업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은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들 중에서 지난 14일입니다. 네, 어제까지죠. 네, 14일까지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실적을 살펴본 결과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39조 7천억. 그래서 지난 분기 23조 원에 대비해서 무려 70%나 증가했다.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먼저 좋아지는 거 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이죠. 대기업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가 일어나면서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인건비라든지 또는 고용 환경이 개선이 되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다시 선순환돼가 가지고 대기업에 또 투자가 늘어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입 이런 구조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시작일 뿐이에요. 내년도가 더 좋다는 얘기죠. 내년도가 더 좋다.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년이 훨씬 더 좋다. 네, 이런 식으로. 내후년까지도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후년까지 예상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고요. 일단 내년도에 실적 개선이 크게 일어나고 시장 분위기도 많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도하는 업종군들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뭐 리오프닝이나 못 가는 거 있잖아요. 뭐 건설주 이런 쪽까지 또는 정책주들은 총선이 있어서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쪽들까지도 음지에 있었던 종목들까지도 골고루 햇빛이 비치는 그런 한 해가 내년에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업종별로 보면은 공기업의 영업이익 증가폭이 가장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번에 3분기에 한국전력이 아무래도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또 한국수력, 원자력 그다음에 이런 등등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되면서 이 공기업들의 실적 증가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아무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겠죠.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유가 인상에 따른 반사 효과가 있었다. 기름이 올라가게 되면 정제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유주들 또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의 인상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근데 유가가 다시 또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마진율이 더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은 갖춰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고 건설 건자재 쪽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서비스, 식음료, 유통, 제약 이런 종목군들 전부 다 네, 이 40%, 20% 뭐 이렇게 실적들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런 게 되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자동차, 부품, 조선, 기계, 설비 이런 기업들은 조금 영업이익이 감소했대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 8조 7천억 정도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전분기에는 9조 7천억 정도 네, 이 실적이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이쪽에서는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워낙 지난 분기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나갔을 때와 비교하니까 지금이 굉장히 못나 보이는 그런 시점? 네. 그러니까 뭐 한 40대, 50대이신 분들이 20대였던 그때 시절과 자꾸 비교하니까 난 이제 늙고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게 저기 80대나 90대 이런 그 노인분들 앞에 가면은 돼지 앞에서 코 까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야, 내가 네 나이만 돼도 좋겠어.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은 자꾸 뭐 그때의 시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 통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자, 올해보다 네, 내년도 실적이 훨씬 더 자동차 업종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후년도에는 그 내년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들이 되고 있으니까 뭐 분기 실적이 조금 이렇게 뭐 지난 분기보다 조금 덜 나왔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것은 우리한테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이렇게 되면 배당도 더 많이 챙겨줄 수 있고요. 주가는 계속 저평가에 머무르고 있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밑바닥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뭐가 돼요? 저평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계속 예상되는 기업들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실적을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공매도를 완전 금지할 것이냐, 또 양도세를 완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오늘 중요한 이슈로 나올 것 같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네.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이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여기에서 뭘 얘기할 것이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지만 현황 관련한 입장들 이야기 나오게 될 거고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 개선 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나오겠죠. 뭐 물론 또 뭐 와가지고 뭐 그냥 윽박 지르고 싸우고 뭐 그런 거밖에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무슨 말이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개선책이 뭐가 있느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대통령이 이제 지난 그 국무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전히 개선해보자. 네. 그래서 투자자들을 보호하자.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즉각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인데 뭐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냐. 뭐 전산 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 상환 기간의 일원화, 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이러다 말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다 말 거라면 또 총선을 위한 부분이었구나, 이 선거를 위한 부분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는 방안들이 나오게 돼서, 뭐, 제대로 잘 통과가 된다라면, 네. 그렇다면 이번엔 제대로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믿을 수 없겠습니다만,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언제나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말만 나와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서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공매도 금지나 이런 것들처럼 갑자기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조금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제 단계를 밟아가는 좀 절차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 보여지고요. 자, 내용을 좀 보면은요.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 이것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지만 공매도 계속 나와요. 이거는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말이 좋아서 그런 거긴 한데 얘들은 대부분 증권사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공매도를 막 쳐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라는 이 집단들은요,
전체 시장을 보면서 유동성이 적은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역할을 해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 예전에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었어도 시장 조성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공매도 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금지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은 항상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예외적 허용조차도 하지 말자. 네, 전부 다 공매도를 금지시켜 버리자. 얘들 실제로 불법 공매도 하면은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되어 있는 건데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준다라는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뭐 진짜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네, 그 정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서 만약 공매도까지 금지가 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공매도 금지한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그걸 꼭 공매도를 이용해서 해야 되나? 라는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유동성 공급자까지도 공매도 금지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로서도 가늠이 안 되네요. 이게 과연 호재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악재로 작용할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뭐 이쪽까지는 아마 손대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긴 하는데 손을 대는 시점부터는 변수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일단 당장은 지난번 공매도 금지제처럼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요.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또는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10억 원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50억이나 100억 정도로 네, 올린다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여유 있게 풀어주게 되면 연말에 나타나는 이런 매물 폭탄을 또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어 쪽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CPI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 미국 시장이 일제히 환호하면서 상승세를 급등으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기대감이 커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봄날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실적, 내년도 전망치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 있는 주식들을 열심히 담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이 되긴 되죠. 네. 자, 공매도 금지와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뭔가 좀 맞춰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요.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의 입김이 조금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이럴 때를 잘 이용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들의 어떤 정책들을 많이 이끌어내야 될 텐데 아무튼 네, 주식시장에 나쁠 건 없어요. 지금보다 뭐 나쁠 건 없는데 뭐 시장 조성자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금지를 했을 경우에 과연 뭐 당장 뭐 얘네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 자체의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우리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시장에 즉각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나쁘게 나올 것 같은 얘기 없어요. 어차피 밑자의 본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얘기들은 좀 기대를 해볼 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주식시장은 어떨까? 초보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즉 하수와 고수가 모두 한 공간에서 주식을 사고 판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은 항상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장에는요, 이게 안 보이는 거지만 인터넷선 저 뒤편에, 모니터 저 뒤편에는 누가 있어요? 나보다 주식을 훨씬 잘하는 사람, 프로 꾼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즉 타짜들이 즐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초짜인데 들어가가지고 나 잘났어 그러면서
배꼽을 이렇게 푹 내밀고 배 내밀고서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네 상당히 네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배 내밀고 다니지 말도록 네 겸손하게 항상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서두르지도 않아야 되고요. 욕심내지 말아야 되고 너무 잘난 척 뻑이면 안 돼. 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추세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투자할 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아니지 하지 말아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네 다 그런 것들이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다 일상이 되고 그냥 자연스러운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좋은 습관을 잘 길들이셔가지고 네, 투자에 성공적으로 작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네, 아침 시작 분위기가 매우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좋은 분위기 계속 잘 이어나가셔서 성공 투자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종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